중국 전국시대 진나라의 수도인 함양. 천하를 통일할 야망을 품은 어린 왕 영정훗날의 진시황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던 시기. 하지만 황궁의 가장 깊고 은밀한 곳 태후의 침소에서는 나라의 근간을 뒤흔들 기이한 소문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들었나? 저작거리의 그 광대 놈 이야기 말일세. 아, 그 오동나무 수레바퀴를 거시기로 돌린다는 그놈? 술자리마다 사내들은 낄낄거렸고 여인들은 부채로 얼굴을 가린 채 붉어진 얼굴로 수군거렸다. 이름은 노예. 그는 함양 바닥에서 대물로 소문난 건달이었다. 그의 장기는 실로 기가 막혔다. 무거운 오동나무 수레바퀴를 자신의 성기에 끼우고는 두 발로 걸어 다녔다. 그 흉측하고도 경이로운 광경에 사람들은 넋을 잃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당시 진나라 최고의 권력자 승상 여부리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물건이 그 정도로 실하단 말이지? 여부리는 턱수염을 쓰다듬으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지금 골치가 아팠다. 자신이 옛 정인이자 현재 왕의 어머니인 태후 조이 때문이었다. 젊고 욕정 강한 조이는 밤마다 여부리를 찾았다. 하지만 여부리는 이제 늙었고 점점 장성해가는 왕 영정의 눈치가 보였다. 태후의 욕정을 채워주면서 내 발을 뺄 대역이 필요하다. 여부리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즉시 부하를 시켜 노예를 은밀히 불러들였다. 여부리의 사가. 노예는 잔뜩 긴장한 채 천하의 권신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내 놈이 그 수레바퀴를 돌린다는 놈이냐? 해에 천한 제주이옵니다. 승상 어른. 내 그 물건을 태후 마마께 바칠 수 있겠느냐? 노예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태후라면 진나라 국모가 아닌가. 그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다. 하지만 승상. 궁에 들어가려면 거세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내시가 아니고서는 태후 마마의 곁에 갈 수 없는데. 제 물건을 자르면 무슨 소용입니까? 여부리가 껄껄 웃으며 금화가 가득 든 주머니를 노예 앞에 던졌다. 묵직한 소리가 바닥을 울렸다. 누가 진짜로 자른다더냐? 세상에는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 부패한 형리들을 매수해 거짓으로 형을 집행한 척 꾸밀 것이다. 너는 그저 수염과 눈썹을 밀고 내시인 척 연기만 하면 된다. 노예는 침을 꿀꺽 삼켰다. 가짜 내시라니. 들키면 능지처참이었다. 하지만 눈앞의 금덩이와 천하의 태후를 품을 수 있다는 기회가 그의 본능을 자극했다. 짐승 같은 욕망이 공포를 집어삼켰다. 하겠습니다. 제 목숨 승상께 걸겠습니다. 며칠 뒤 황궁. 부슬비가 내리는 밤이었다. 조이는 침소에 홀로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지루하구나. 여부리 그 늙은이는 핑계만 대고 오지도 않고. 그녀는 과부였다. 선왕이 죽고 난 뒤 젊은 육체는 시들어가는 꽃처럼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다. 권력의 정점에 있었으나 밤이면 찾아오는 뼈저린 외로움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때 상궁이 조심스럽게 고했다. 마마 승상께서 새로운 황관을 하나 보내셨사옵니다. 말동무나 하라시며. 황관? 사내 구실도 못하는 것들이 무슨 재미가 있다고. 조이는 코웃음을 쳤다. 하지만 문이 열리고 들어오는 사내를 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다. 내관복을 입었으나 떡 벌어진 어깨와 굵은 목 그리고 옷 위로도 드러나는 탄탄한 허벅지. 굽실거리며 들어오는 여느 내시들과는 풍기는 기운 자체가 달랐다. 이름이 무엇이냐? 노예라 하옵니다, 마마. 목소리마저 굵직했다. 조이는 호기심이 동했다. 그녀는 손짓으로 다른 궁녀들을 모두 물렸다. 방 안에는 오직 두 사람뿐. 촛불이 일렁이며 묘한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이리 가까이 오라. 노예가 무릎 걸음으로 다가갔다. 조이는 나른한 눈길로 그를 훑어보았다. 여부리가 너를 보낸 이유가 있을 터인데 특별한 재주라도 있느냐? 소인. 마마의 적적함을 달래드릴 재주는 있사옵니다. 내시 주제. 조이가 비웃으며 술잔을 내밀었다. 술이나 따르거라. 노예는 술병을 들었다. 하지만 술을 따르는 척하며 짐짓 실수인 양술을 조이의 얇은 치맛자락에 쏟았다. 앗! 이 칠칠 맞은 놈이. 휴주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마마. 제가 닦아드리겠습니다. 노예는 허둥지둥 품에서 수건을 꺼내 조이의 젖은 치마를 닦기 시작했다. 그의 투박한 손이 조이의 허벅지를 스치듯 하지만 노골적으로 문질렀다. 조이는 흠칫 놀라 몸을 굳혔다. 내시의 손길이라기엔 너무나 뜨겁고 거칠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신의 허벅지에 닿은 그의 팔뚝에서 불끈거리는 힘줄이 느껴졌다. 너는. 조이가 노예의 손목을 획 낚아챘다. 그리고 그의 눈을 쏘아보았다. 거세를 하지 않았구나. 정적.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노예는 고개를 들었다. 더 이상 비굴한 내시의 눈빛이 아니었다. 수레바퀴를 돌리던 함양 바닥의 거친 수컷의 눈빛이었다. 마마께서 확인해 보시지요. 제가 진짜 내시인지 아닌지. 노예의 도발에 조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분노인가 환희인가. 그녀는 지난 수년간 잊고 살았던 아랫배를 찌릿하게 만드는 뜨거운 감각을 느꼈다. 건방진 놈. 감히 태후를 능멸하려 드느냐. 말은 그렇게 했으나 조이는 잡고 있던 노예의 손을 놓지 않았다. 오히려 그 손을 끌어당겨 자신의 가슴께로 가져갔다. 문단속을 철저히 하라 일러라. 조이의 나직한 명령이 떨어졌다. 그것은 허락이었다. 노예는 씩 웃으며 거칠게 조이를 끌어안았다. 비단 옷이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황궁의 법도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마마, 오늘 밤은 소인이 승상보다 낫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드리겠습니다. 가짜 내시와 태후.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위험한 불륜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몰랐다. 쾌락에 취해 지르는 그 신음소리가 장차 피비린내 나는 칼날이 되어 자신들의 목을 겨누게 될 것임을. 그리고 그 시각. 어린 왕 영정의 처소. 총명하다 못해 섬뜩한 눈빛을 가진 소년왕은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태우전 쪽 하늘을 바라보며 나직이 중얼거렸다. 어머니의 궁에서 낯선 짐승의 냄새가 나는구나.